윤서야, 잘 지내지? 나 곧 재혼해. 아이들한테도 잘 말해줘. 그 아래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있습니다. 윤서 씨는 그 링크를 누릅니다. 뭐,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여자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윤서 씨는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새벽 5시 반.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옆방에서는 두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7살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준호. 윤서 씨의 하루는 언제나 이 두 아이의 숨소리로 시작됩니다. 부엌으로 나온 윤서 씨는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찌개 준비를 합니다. 손놀림이 빠릅니다. 익숙한 동작들입니다. 3년 전 이혼 후 혼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윤서 씨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 차에 태워보냅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는 준호의 얼굴을 보면 윤서 씨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버티는 이유예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전 10시 윤서 씨는 동네 대형마트로 출근합니다. 계산대 직원입니다. 하루 6시간 주말 없이 일합니다. 손님들이 카트에 가득 담은 물건을 하나씩 찍으며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도 저렇게 장을 보러 다녔었지. 남편 도훈 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그때는 행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손님, 카드 넣어주세요. 윤서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을 응대합니다. 웃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주 웃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윤서 씨는 그게 편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퇴근 후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씻깁니다. 밤 9시가 되면 두 아이는 윤서 씨의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그제야 윤서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 없이 화면만 켜둔 채 윤서 씨는 휴대폰을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셜 미디어를 넘기다가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훈. 그 이름을 본 순간 윤서 씨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 이름은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운 이름입니다. 메시지를 엽니다. 윤서야, 잘 지내지? 나 곧 재혼해. 아이들한테도 잘 말해줘. 그 아래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있습니다. 윤서 씨는 숨을 참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봅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도훈 씨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 사람과는 남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갑습니다. 윤서 씨는 그 링크를 누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청첩장이 열립니다. 하얀 배경에 예쁜 꽃 그림, 신랑 김도훈, 신부 박하영, 그리고 사진이 나옵니다. 턱시도를 입은 도훈 씨,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윤서 씨는 그 얼굴을 압니다. 박하영, 도훈 씨의 회사 후배. 이혼하기 전 윤서 씨가 의심했던 그 사람. 당시 도훈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후배야.
네가 예민한 거야. 윤서 씨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습니다. 윤서 씨의 눈이 화면 한 곳에 멈춥니다. 하영 씨의 손에 낀 반지. 그 디자인이 낯익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윤서 씨가 결혼할 때 받았던 그 반지와 윤서 씨의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꽉 쥡니다. 숨이 막힙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화면 속 하영 씨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서 씨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온몸이 차갑습니다. 그때도 나를 그렇게 비웃고 있었겠지. 윤서 씨는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도훈 씨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하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오늘 야근 핑계 대게라는 문장. 윤서 씨는 그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훈 씨는 화를 냈습니다. 의심하지 마. 네가 날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윤서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1년 뒤 도훈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랑은 안 맞아. 윤서 씨는 그때도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도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너랑 안 맞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컵 마십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38살.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입니다. 윤서 씨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있어. 윤서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대로는 안 넘어가. 절대로. 그날 밤 윤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때 애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윤서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사람들은 웃고 있었겠지.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노보다 더한 감정입니다. 모멸감. 윤서 씨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제대로 느낍니다. 나는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손톱 밑대도 못 빼는데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윤서 씨를 무너뜨립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 씨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웁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서연이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윤서 씨는 억지로 웃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근데 눈이 빨개? 응. 조금 피곤해서 그래. 밥 먹자. 윤서 씨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차에 태워보냅니다. 그리고 마트로 출근합니다. 계산대에 앉아서도 윤서 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청첩장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 씨는 친구 정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민 씨는 윤서 씨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낸 사람입니다. 정민아, 나야. 윤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윤서 씨는 잠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합니다. 도훈이가 재혼한대. 뭐? 진짜? 응. 근데 상대가 하영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민 씨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윤서야, 그 여자. 응. 그때 그 여자 맞아. 정민 씨는 말이 없습니다.
윤서 씨가 먼저 말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모른 척해. 윤서야,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근데 정민아, 반지가 똑같아. 내가 받았던 그 반지랑. 뭐, 청첩장 사진에 하영이가 낀 반지, 도훈이가 나한테 줬던 거랑 똑같아. 그걸 재활용했나 봐. 정민 씨는 욕을 합니다. 그 새끼가 진짜 미쳤네. 윤서야, 그래도 넌 건드리지 마.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윤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민 씨가 다시 말합니다. 복수하면 결국 네가 다쳐 알지? 윤서 씨는 조용히 웃습니다. 정민아, 나 이미 다쳤어. 윤서야, 3번 다쳤어. 한 번은 속았을 때, 한 번은 이혼할 때, 그리고 지금 또 다쳤어. 근데 이제는 회복할 때야. 내 방식으로. 정민 씨는 더 말리려 하지만 윤서 씨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 씨는 아이들을 재운 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엽니다. 결혼식 날짜를 확인합니다. 2주 후 토요일, 장소는 강남의 어느 호텔입니다. 윤서 씨는 메모장에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대로는 안 넘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둘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윤서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윤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생기자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 씨는 달라집니다. 마트에서도 손님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많이 웃어줍니다. 정민 씨는 그런 윤서 씨를 보고 걱정합니다. 윤서야, 너 요즘 왜 그래? 뭔가 무섭게 밝아. 윤서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응,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하지만 윤서 씨의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결혼식 날짜를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 씨는 옷장에서 하얀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오래전에 샀던 옷입니다. 면접 볼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구김이 좀 있습니다. 윤서 씨는 다리 밑판을 펼치고 천천히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윤서 씨는 조심스럽게 구김을 펴나갑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 갑옷을 손질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놀림은 진지합니다. 엄마, 뭐해?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묻습니다. 윤서 씨는 고개를 돌려 웃습니다. 옷 다림질하는 거야. 어디 가? 응, 내일 엄마 볼 일 좀 있어서. 우리도 데려가? 윤서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는 할머니 집 갈 거야.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대.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합니다. 윤서 씨는 다시 다림질에 집중합니다. 블라우스가 반듯하게 펴집니다. 윤서 씨는 그것을 옷걸이에 걸고 거울 앞에 대봅니다. 자신의 얼굴과 옷을 함께 봅니다.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끝내자. 내 지난 10년. 윤서 씨는 중얼거립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윤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맡기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갑니다. 호텔 이름은 이미 외웠습니다. 그리고 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윤서 씨는 휴대폰을 듭니다. 청첩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영 씨의 얼굴, 도훈 씨의 얼굴,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윤서 씨는 화면을 끕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그날 밤 윤서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을 위해 컨디션을 준비합니다. 눈을 감자 의외로 금방 잠이 듭니다. 꿈은 꾸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 씨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창밖은 맑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윤서 씨는 샤워를 합니다. 평소보다 오래 샤워합니다. 머리를 감고 꼼꼼히 말립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을 합니다. 윤서 씨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그립니다. 가볍게 하지만 단정하게. 거울 속 자신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강해 보입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검은색 바지를 입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윤서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봅니다.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입니다. 서연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예쁘게 입었어? 응? 그냥 기분 좋아서. 엄마, 예뻐. 윤서 씨는 서연이를 꼭 안아줍니다. 준호도 껴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윤서 씨는 눈을 감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버텼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전 10시 윤서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갑니다. 윤서야, 어디 가니? 윤서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응, 엄마. 잠깐 볼 일 있어서. 그래, 천천히 다녀와. 애들은 내가 잘 봐줄게. 고마워. 윤서 씨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마음도 빠릅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강남행입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아파트, 빌딩, 사람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윤서 씨만 다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말이라 더 붐빕니다. 윤서 씨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휴대폰으로 호텔 위치를 확인합니다. 1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 윤서 씨는 여러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향합니다. 호텔이 보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김도훈 박하영 결혼식. 윤서 씨는 그 글씨를 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 한복 입은 여자들, 아이들 모두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축하의 분위기입니다. 윤서 씨는 안내판을 봅니다. 2층 그랜드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윤서 씨에게는 길게 느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보입니다. 끝에 큰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입니다. 윤서 씨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문 앞에 섭니다. 양손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윤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밉니다. 식장 안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앞쪽에 단이 있고 신랑 신부가 서 있습니다. 도훈 씨와 하영 씨입니다. 하영 씨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신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하영 씨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갑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윤서 씨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문 옆에 서서 조용히 봅니다.
아무도 윤서 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객 중 한 명처럼 보입니다. 하영 씨가 단 위로 올라갑니다. 도훈 씨와 마주섭니다. 둘이 손을 잡습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윤서 씨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 거야. 윤서 씨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앞까지 옵니다. 이제 도훈 씨와 하영 씨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윤서 씨는 멈춥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잠깐만요. 윤서 씨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높지도 크지도 않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식장 전체를 멈춰 세웁니다. 음악이 멈춥니다. 사회자가 말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윤서 씨를 돌아봅니다. 도훈 씨가 윤서 씨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하영 씨도 윤서 씨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흔들립니다. 윤서 씨는 단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객인가? 사회자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저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 씨는 사회자를 보지 않습니다. 도훈 씨만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기 서 있는 남자, 제 아이 아빠입니다. 식장이 조용해집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도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요? 축하하러 왔죠. 재혼 축하해요. 윤서 씨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윤서 씨는 하영 씨를 봅니다.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죠. 3년 전에 한 번 본 적 있죠. 제 남편 회사 회식 자리에서요. 하영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윤서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제 남편한테 웃으며 말했죠. 오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영 씨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윤서 씨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아직 이혼하기 전에 찍힌 사진이에요.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장소는 저기 신랑 되시는 분 집 거실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헐, 진짜? 불륜이었다는 거야? 도훈 씨가 윤서 씨에게 다가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서야, 그만해. 제발. 너도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 윤서 씨는 도훈 씨를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제가 왜 안 돼요? 저는 3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았어요. 이혼 사유도 성격 차이라고 했죠. 당신이 부탁해서요. 체면 지켜달라고. 저는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당신들은 뭘 했죠? 윤서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도 만났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시네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윤서 씨는 하영 씨의 손을 봅니다. 그 손에 낀 반지를 봅니다. 그 반지 예쁘네요. 근데 그거 제가 받았던 반지랑 똑같아요. 재활용하신 거예요? 하영 씨가 손을 뒤로 숨깁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윤서 씨는 웃습니다. 재활용도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이긴 하죠. 사람들이 웃습니다. 어색한 웃음입니다. 도훈 씨가 화를 냅니다. 윤서야, 그만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윤서 씨는 하객들을 둘러봅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봅니다. 누군가는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이 둘한테 3년을 빼앗겼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3년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행복했겠죠. 웃고,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윤서 씨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전 그냥 당신들도 알았으면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시작된 행복이 얼마나 무거운지. 윤서 씨는 마이크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하영 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봅니다.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제발 똑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윤서 씨는 단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모두 가만히 서서 윤서 씨를 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윤서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고생 많았네. 아가씨. 윤서 씨는 그 손을 꽉 쥡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는 식장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윤서 씨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호텔 밖으로 나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습니다. 윤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윤서 씨는 그 구름을 보며 웃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민 씨입니다. 윤서 씨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야, 괜찮아? 어떻게 됐어? 응, 다 끝났어. 진짜 식장 갔어? 응, 미쳤어. 그래서? 윤서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응, 시원했어. 진짜로. 정민 씨는 한숨을 쉽니다. 윤서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윤서 씨는 전화를 끊고 걷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걸음걸이가 가볍습니다. 어깨도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같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더 밝고 더 선명합니다. 엄마 집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윤서 씨를 보고 달려옵니다. 엄마, 왔어? 윤서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서연이와 준호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윤서 씨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서연이가 묻습니다. 윤서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응, 엄마 볼일 보고 왔어. 이제 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 응, 엄마가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했어. 윤서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입니다. 김치찌개와 밥. 하지만 오늘은 맛이 다릅니다. 더 맛있습니다. 밤이 됩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윤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청첩장을 엽니다. 그리고 삭제합니다. 도훈 씨의 연락처도 삭제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삭제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윤서 씨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윤서 씨는 오랜만에 별을 봅니다. 예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윤서 씨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씨, 낯선 목소리입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윤서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저 하영이에요. 윤서 씨는 숨을 멈춥니다. 하영 씨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정말 죄송했어요. 윤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영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윤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윤서 씨는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깊이 잠듭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 씨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에게 먼저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 씨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손님도 웃으며 답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윤서 씨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정민 씨가 마트로 찾아옵니다. 손에 커피를 2잔 들고 있습니다. 윤서야, 잠깐 나와. 응, 고마워. 둘은 마트 앞 벤치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정민 씨가 커피를 건네며 묻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윤서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합니다. 응, 괜찮아. 진짜로. 그날 이후로 연락 온 거 없어? 도훈이한테. 아니, 없어. 다 끝났어. 정민 씨는 윤서 씨를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너 달라졌다.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가벼워 보여. 윤서 씨는 웃습니다. 정민 씨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정민아, 고마워. 뭐가? 그때 말려줘서. 근데 안 들어서 미안해. 정민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네가 옳았어. 너는 네 방식대로 끝냈잖아. 그게 맞는 거였어. 둘은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햇살을 쬐입니다. 평온한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엄마와 서연이와 준호.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우와, 예쁘다. 엄마가 액자에 넣어줄게. 윤서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봅니다. 그림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윤서 씨는 거울을 봅니다. 지금 자신의 얼굴도 그림 속처럼 웃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윤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소셜 미디어를 넘깁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카페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카페 공간 임대합니다. 월세 저렴합니다. 윤서 씨는 광고를 가만히 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카페를 연다는 것, 내 가게를 가진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윤서 씨는 번호를 저장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윤서 씨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윤서 씨는 그 카페를 보러 갑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듭니다. 창문이 큽니다. 윤서 씨는 그 공간을 둘러봅니다. 이곳에 테이블을 놓고 저곳에 커피 머신을 놓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주인이 묻습니다.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그럼 계약금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윤서 씨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합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며칠 후 윤서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윤서 씨의 것입니다. 윤서 씨는 텅 빈 카페를 둘러봅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고 창문을 닦습니다. 정민 씨가 와서 돕습니다. 윤서야, 카페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윤서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답합니다. 다시 봄. 어때? 좋다. 딱 너한테 어울려. 둘은 함께 카페를 꾸밉니다.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배치하고 화분을 놓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 후 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정민 씨가 첫 손님으로 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윤서 씨는 웃으며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우유 거품 내는 소리, 모두 새롭습니다. 윤서 씨는 그 소리들이 좋습니다. 자, 여기요. 윤서 씨가 커피를 내밉니다. 정민 씨가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맛있다. 진짜. 고마워. 윤서야, 진짜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윤서 씨는 웃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시간이 흐릅니다. 카페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젊은 엄마들이 오십니다. 학생들이 오십니다. 윤서 씨는 그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서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윤서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도은 씨입니다. 윤서 씨는 잠시 놀랍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도은 씨는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윤서야,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윤서 씨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도은 씨는 윤서 씨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네, 잠시만요. 윤서 씨는 커피를 만듭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밉니다. 여기요. 4,000원입니다. 도은 씨는 돈을 내고 커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윤서야,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카페 잘 됐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도은 씨는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윤서 씨는 그 문을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카페 문을 닫고 윤서 씨는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서연이와 준호가 달려옵니다. 엄마, 엄마, 윤서 씨는 아이들을 안습니다. 이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오늘 엄마 카페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뭔데? 엄마가 진짜 행복했어. 서연이가 윤서 씨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항상 행복해. 윤서 씨는 웃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습니다. 밤이 됩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윤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예쁩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옵니다. 카페 소셜 미디어 계정입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처음 갔는데 커피 맛있고 사장님 친절하세요. 자주 올게요. 윤서 씨는 웃으며 답글을 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다릴게요. 윤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압니다. 잘하고 있다는 걸,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걸. 오늘도 윤서 씨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윤서 씨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윤서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또 카페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소중합니다. 잘 자, 윤서야. 오늘도 수고했어. 윤서 씨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평온한 잠입니다. 여러분, 윤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화려한 복수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이기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윤서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